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께 아시아투데이 오늘자 강성학 칼럼을 꼭 한번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강성학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밟을 때 그 정외과 교수로 국제정치학을 강의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강의를 제가 한 2번인가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어려웠어요. 이분이 그냥 국제정치학의 이론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학, 이게 서양 정치사거든요. 서양 정치사의 그 역사적 배경과 그 정치 사상적 배경까지를 함께 설명을 하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공부가 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저 입장에서는 강의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시아투데이 강성학 칼럼은 그런 이 강성학 교수, 명예교수의 오랜 지적 탐구가 이제 구체적인 이 탄핵 정국 속에서 구체적인 정치 현실을 분석할 때 아주 빛을 발한 이런 칼럼이라서 제가 여러분께 다소 칼럼이 좀 긴 칼럼입니다만 여러분께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성학 칼럼 제목: 윤 대통령의 예언자적 리더십, 대한민국을 깊은 잠에서 깨우다. 역사에서 영웅적 지도자들은 예언자적 성격을 갖는다. 처음에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지지자들이 늘어난다. 예언자는 대체로 정치적 탄압을 받는다. 히틀러가 급속하게 유럽을 장악할 그때 윈스턴 처칠은 1938년 영국이 잠든 사이에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처칠의 예언자적 경고는 당시에는 별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처칠의 경고는 황야에서 울부짖는 목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 후에 처칠은 히틀러와 싸워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는데, 처칠은 당시에 민주국가의 국민들은 눈앞에 폭탄이 떨어져야만 정신을 차린다, 이렇게 한탄을 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종북, 친북, 반국가 세력들이 정부의 온갖 요직을 점령하고 이탈리아 공산 당수 그람시가 주장하는 공산진지 구축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헤게모니를 확보하고 대한민국을 공산화로 끌어왔다. 다행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가까스로 당선돼서 공산 전체주의화를 중단시켰다. 이에 충격을 받은 망연자실한 더불어민주당과 좌익 세력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권 타도를 도모하고 행동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정권 탈취를 노리며 압력해왔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가가 처한 심각한 위험을 깨닫지 못한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내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 헌정사에, 아니 역사상, 세계 역사상 초유의 거대한 정치적 반전의 정치 드라마를 연출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이 정치 드라마는 종북주사파 야당이 국회의 다수의 횡포를 부리면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12월 3일 국가 비상계엄령 선포로 맞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예언자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깊이 잠든 국민들을 깨우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야비한 10여 명의 여당 배신자들과 겁도 없이 다수의 야당 반역자들이 모의하여
정통성 있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정치 사태를 만들어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역사상 반역과 배신의 절정을 이루었다. 이런 긴박한 비상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오로지 국민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라는 예언자적 호소를 남긴 채 반역의 무리들에 의해 구치소에 갇혀 핍박받는 처지가 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기 드문 사나이다움과 우아한 품위를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안전에 대해 고결한 무관심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기 드문 자제력을 보여주었고 반역의 음모꾼들은 분별력의 결핍을 스스로 폭로했다. 반역자들은 너무도 오만한 자신감에 빠진 나머지 절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그들은 멈출 줄 모르는 지옥행 급행열차 같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굳게 믿었던 우리 국민들이 일어섰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름에 부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표명하는 강력한 국민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대규모 집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의 광화문과 여의도는 물론 전국 대도시와 전국의 수많은 대학교에서 열렸다. 반역자들과 음모꾼들이 설치는 한국 정치는 참 더럽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한국의 민주정치가 극단적인 선동의 중후정치로 전락했다. 그러나 정의는 인간 본성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의 의식 있는 국민들의 본능적 정의감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대부분의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성급하고 시시하며 겁에 질린 반란의 괴수로 묘사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온 기성 언론들은 완전히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제 기성 언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신중하고 결단력 있으며 담대한 사나이다움을 갖춘 지도자로 찬양할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것이다. 이재명과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가 몰고 올 후폭풍 그리고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그동안 숨겨온 자신들의 추악한 위선만을 폭로하고 말았다. 이재명 한동훈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극단적 고통과 시련을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영웅으로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 고통과 시련의 상황에서 영웅적 겸손과 절제력을 보여주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는 합법적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구실 삼아 정통성 있는 국가원수를 축출하고 정권을 찬탈하려는 사악한 음모꾼들의 반역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와 공산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사나이, 즉 피그미들 사이의 거인이 되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구했고 국민들은 윤석열을 구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볼셰비키 혁명가들로부터 나라를 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로서 다수 국민들의 자발적 지지와 복종을 끌어내는 통치술을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북한의 항구적인 음모와 대한민국에 잠복한 제5열로부터 절체정명의 나라를 구하고 있다. 적과 동지만을 철저히 구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나홀로 입법부 폭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격의 정점이 바로 2024년 1.23 계엄이었다. 그의 반격은 민주당의 파상 공세로 인해 구치소에 갇히는 절망적 상황에 몰렸으나 대통령을 구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 표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교한 법적 투쟁을 통해 마침내 52일간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제 그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회생을 위해 그의 전략적 통치수를 주저함이 없이 발휘할 때가 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악한 탄핵 시도의 드라마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필요로 했고 대한민국 국민도 윤석열을 필요로 하였다. 유산돼버린 윤 대통령 탄핵 음모는 이제 대한민국이 경험한 극한적 정치 투쟁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투쟁에서 견딜 수 없는 모욕과 명백한 불의를 훌륭하게 견디어냈다. 그동안 탄핵 음모자들이 낮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밤이었는데 이제 그 낮과 밤이 바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혁명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혁명가에 이어 자유민주주의 구출혁명가로 등극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주의 위협에 목숨을 걸고 대응한 영원한 자유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정부와 정신을 유지해 나갈 후세의 계승자들에게 롤 모델로서 봉사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으로 조국이 처한 위험한 조건들을 간파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공연한 이 거대한 정치 드라마에서 최종적으로 이재명, 한동훈은 자신들의 비극적 드라마를 완성했고 윤석열 대통령만이 자신의 장엄한 서사시를 여전히 써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하나의 소중한 거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강성학 고려대 명예교수의 예언자적 지도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설명은 여러분들 한번 찬찬히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다시 음미할 가치가 있는 칼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